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TV 명의를 만나다 김경란입니다. 신장암 수술은 의사들도 어렵기로 손꼽는 초정밀 고난도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로 시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난치성 신장암 로봇 수술의 대가시죠.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홍성우 교수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 관련 그 진료과라고 하면 신장내과를 보통 떠올리거든요.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비뇨의학과 교수세요. 그쪽에서도 다루나 봐요. 일반인들이 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신장 관련 질환이면 신장내과를 우선 떠올리시겠지만 이제 신장내과는 신장만을 다루고 특히 신장의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과입니다. 네, 비뇨의학과는 신장뿐만이 아니라 소변이 배출되는 요관, 방광, 요도 그리고 전립선을 포함한 남성의 생식기계를 다루는 과이고 이제 치료에서도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수술적인 치료도 같이 하는 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뇨의학과를 접한 적이 없다 보니까 비뇨의학과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에 끌려서 선택을 하실까 계기가 좀 궁금해요. 제가 비뇨의학과를 선택할 당시만 하더라도 비뇨의학과는 소위 마이너 수술과였습니다. 암 수술 같은 큰 수술은 드물고 주로 작은 수술 위주로 하는 그런 과였는데요. 제가 인턴 생활할 때 그리고 학생 실습될 때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를 하는 그런 과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마이너과만의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도 좋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 범주가 사실 이 몸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괄해서 아우러서 볼 수 있는 과여서 좀 그 부분도 되게 매력적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신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변이 내려가는 길,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소변이 만들어져서 배출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생기는 질병을 다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남성에서는 특히 이제 생식기계와 관련된 질병도 이제 다루게 되는 과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여성들도 많이 찾는 과겠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여자 환자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요, 비뇨기 질환 가운데에서도 특히 섬세하고 어렵기로 소문난 이 신장암에 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신데, 신장암에 이제 걸리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신장암은 대표적인 소리 없는 암입니다. 혈뇨, 옆구리 통증, 복부에 만져지는 혹, 이 세 가지가 신장암의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경우는 전체 신장암의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미 신장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장암은 이제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요. 네. 다행히 신장암에 걸렸더라도 신장은 양쪽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쪽을 최악의 경우에 떼야 되는 경우에도 반대쪽 신장만 정상이면 일상생활 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반대쪽 신장에도 어떤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게 나중에 생존율이 더 높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암 수술할 때는 가급적이면 신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특히나 반대쪽 콩팥이 다른 병 때문에 이미 수술을 받았다든지 이미 다른 병 때문에 또 신장 기능이 나쁘다든지 그런 환자에서는 반드시 신장을 보존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 근데 그 신장암 수술은 어렵고 까다롭기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건가요?
네, 신장암 수술 중에서도 이제 부분 신절제술, 그러니까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홍만 잘라내는 수술이 비뇨기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수술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신장은 피를 걸러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커다란 혈관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 덩어리를 잘라내야 되면 피가 펑펑 솟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 절제술을 하려면 잘라내기 전에 먼저 신장 동맥을 박리해서 묶어놓고 자르고 꿰매고 이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묶어놨던 신장 동맥을 풀거든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애써 콩팥을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 기능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 저희가 그 신장 동맥을 잡는 순간 시간을 잽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예. 거예요, 완전.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 시간이 한 평균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상상해 보면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30분 이내를 추천하고 있는데 네.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장 기능이 더 잘 회복이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장 기능이 잘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정말 어려운 수술을 무려 복강경,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 몇 군데 뚫어서 하는 복강경, 심지어 로봇 수술로 진행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개복 수술이 대세였던 시절에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 한 결과를 학교에서 발표를 하면 암 수술에 상처가 뭐가 중요하냐, 회복이 뭐가 중요하냐, 사실 이런 비난도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개복 수술하는 게 좀 부끄러운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은 구멍을 하나만 뚫고 그 구멍 하나에 여러 개의 기구를 집어넣어서 몸속에서 펼쳐져서 이제 수술하는 이제 단일공 로봇 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구멍을 여러 개 뚫고 하는 그런 기존 로봇 수술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인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제는 진짜 그 어렵고 힘들다는 신장암 수술까지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로 하는 시대가 왔고, 이제 교수님께서 그 선두를 달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의 권위자답게 이 최고 난도의 복강경 신장암 수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시다고 들었어요. 현재는 로봇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까지 하는 그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로봇 수술을 시행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기는 한번 전원을 켜면 환자 안전을 위해서 10번까지만 쓸 수 있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수술기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 로봇 수술이 하나 있었으면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러고 전원을 끄지 말라고 한 다음에 제가 가서 로봇 수술기 작동법을 처음에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리 옮기기, 뭐 꿰매기, 매듭 짓기, 뭐 이런 단순한 걸 하다가 좀 더 고난이도의 연습법이 없을까 하다가 했던 게 종이약 접기였습니다. 종이를 엄지손톱만하게 잘라서 로봇으로 종이약을 접었더니 이제 쌀알만한 크기의 종이약이 됐거든요. 이제는 환자한테 로봇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됐는데, 환자에게 하는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는 많은 고민과 준비가 있어야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연구하시고 훈련하시고 정말 많은 그런 수술을 진짜 집도하시면서도 또 신장암 진단과 재발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개발을 하셨어요. 예,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AI가 가장 이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도 AI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저도 신장암의 진단, 그리고 예후를 예측하는데 AI를 좀 활용해 보고 싶어서, 한 2년여에 걸쳐서, 세계 최대 규모의 AI 학습용 신장암 데이터셋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서 신장암을 진단하고 또 예후 예측뿐만이 아니라 영상, 임상 정보, 또 병리 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를 다 통합해서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또 최근에 더 나아가서 하고 있는 거는 2D CT 이미지를 AI를 이용해서 3D 입체 그래픽으로 만들어주고 신장암의 위치까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복잡한 그런 어려운 신장암 수술을 하기 전에 미리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남을지, 또 이를 통해서 투석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자나깨나 일 생각, 수술 시뮬레이션 계속 그것만에 정말 빠져 계신 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치도 많으시고 연륜도 많이 쌓이셨는데도 밤 늦게까지 연구실을 지킨다는 소문을 제가 다 들을 정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의대 30년 전에 의대 입학할 때 어느 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의사의 무지는 이제 죄악이다. 제 손에 환자와 그의 가족의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큰 보람이기도 하지만 이제 무거운 책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진료를 하시면서 참 많은 순간들이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그래도 참 보람 있었다라고 여겨졌던 그 순간, 어떤 순간이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빨리 진행하는 암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수술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이분은 토요일에라도 빨리 수술해야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에 수술방을 예약을 하고 간호사들에게도 토요일에 좀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침부터 제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머리도 멍하고 몸도 찌뿌둥하고. 근데 수술 들어가 보니까 수술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병이 심하게 진행이 돼서 과연 내가 이 수술을 정말 잘 끝낼 수 있을까? 거의 8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무사히 이제 잘 끝나서 이제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다고, 정신도 말짱해지고 몸이 너무 개운해졌다고 하니까 간호사들이 소름이 돋는다면서 선생님 의사가 천직이신가 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수술을 한 거를 학회에 발표를 했을 때 다른 선생님들이 이거는 선생님의 생명을 환자의 생명과 맞바꾸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수술이 잘 됐을 때 환자나 이제 가족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살렸다라는 이 환자를 위해서 정말 그 희생했던 그 시간들을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셨기에 그 몸이 나은 듯이 느껴지신 거죠. 네. 제가 행복합니다. 그 로봇 수술로 할 수 있는 그 수술법, 신장암 수술법 이런 거에 관련해서 영문으로 된 책을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네,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외국에서 저에게 수술을 배우러 온 의사가 제 수술들을 참관하고 나서 수술의 모든 과정마다 실제 수술 사진들과 그리고 수술의 여러 가지 팁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기술을 하는 그런 책이 있으면 책만 보고서도 수술을 따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수술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Minimally Invasive Urologic Surgery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인데 무슨 말이냐면 최소 침습 비뇨의학과 수술인데
단계별로 가이드처럼 그러니까 따라하기 같은 이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그러니까 그림과 함께 쭉 아주 단계별로 쭉 이렇게 사진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 그로 인해서 또 어떤 환자들이 또 생명이 또 다시 살고 또 정말 회복되고 그러는 뭐 순간순간들이 지금 뭐 지구상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병들도 요즘은 다양한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 로봇 수술처럼 상처도 작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도 작고 회복도 빠른 그런 좋은 수술 방법들도 나와 있으니까요. 암에 걸리셨다고 해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환자와 의사가 서로 합심해서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말씀 그리고 따뜻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장암 수술이 까다롭고 어렵다고는 하지만요. 환자들의 삶의 질까지 생각하며 밤낮 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료진이 있기에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말씀 들으신 대로 신장암은 조기에 발견을 하면 예후도 아주 좋고요. 완치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기검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명의를 만나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